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코인베이스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9만 달러도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보더라도 이제 9만 달러 추이는 깨질 것으로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에 따른 추이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급이 나오려고 하면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주가 없습니다. 뭐 ETF 전주 그리고 뭐 DAT 전주 개인도 이번에 대부분 팔고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전주가 없다. 오히려 팔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과 AI 버블 우려로 인해서 위험선호 심리 위축이 오히려 자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성장 산업 섹터에 따른 자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유동성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추이가 여전히 이번 형태에서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3%대 이상만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9만 달러가 간단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인범TV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상당한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 트레이닝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코인 쪽에서도 코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 말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이미 이제 시장 시즌이 좀 끝났다라고 이제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 유동성이 없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C가 말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에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았을 때도 이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의 여러 가지의 중간계 고래들이 이번 10월 10일 이후에 청산을 너무 많이 당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에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리더격이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 그 유동성을 누가 또 잡아먹었냐? 단기치 발행으로 인해서 대부분 시장의 유동성이 금리 인하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채이다 보니까 그 시장에 따른 흡수에 있는 총량이 반감되는 효과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따른 돈이 잘 안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분에 따른 내용이 적인 추이에서도 저는 엄청나게 동의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거래소에서 이제 반토막 수준까지 거래량이 나왔고 중국 선물 시장도 반토막 수준까지 나왔다. 레버리지 비율이 채워지는 단계까지는 빨리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날렸는데 그게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있는 추이 대비보다는 이번 형태가 더 안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7개월 된 CME 갭을 메웠다고 하는데 이 갭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주식들도 거의 한 60,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한 30%, 40%까지는 대부분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 내가 산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오류가 많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25년도 초 때만 해도 이 자료가 계속 돌았는데요. 솔라나 원화 기준으로 45배 올랐죠. 수위 12배 올랐고 리플 12배, 도지 6배 정도 올랐고 나머지에 있는 민코인의 순환 패턴으로 좀
뭐 최소 못해도 5배 이상씩은 계속 다 띄워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메타가 여러 가지가 막 다 돌고 돌았는데 아직도 더 달라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라는 말도 좀 이제 상반기 때 돌았던 요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알트코인 요즘에 조정 포인트가 평균 70%대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덩달아 이제 이 시즌이 어느 정도 진짜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은 876일이나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인베이스에 따른 상황도 절묘하게 이제 우리 대머리 아저씨 분이죠. 이분이 엄청나게 또 팔아 제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은 또 얼마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져 있는 이제 보유 주식은 526. 네, 그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의 주식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인센티브로 또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악재를 좀 더 가중시키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갭 추이도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 소식도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이렇게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런 내용들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줄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언락 물량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민코인 부분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인기가 사그라들면 더 많이 납품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개선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DAT에 따른 동향 추이도 보게 되면 DAT 투자자 손실이 17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번에 폭락했던 DAT의 회사들의 레버리지 효과 추이가 약간 이제 좀 불안 요소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제 납폭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쓸 수 있는 ATM에 있는 비율도 미래 ATM 비율, 레버리지 비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여전히 고민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단기 금리 상승세 추이 SOFR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이가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발행 증가 추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 풀리는 돈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개선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욕망은 하수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 중에 가장 힘든 지옥은 견딜만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유리한 것인지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도 감정 부분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보다 보면 판단이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진짜로 나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전략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이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물어보는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살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다라고. 근데 진짜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 나는 전설의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이 두 가지 패턴에 다 소속이 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요.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는 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계시는 그 직군을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했죠.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를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그 전에 내려가기 전부터
계획을 해야 되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런 계획에 따른 추이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 안 됐던 사람이 그렇게 닥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고 양방향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갔었을 때 대처, 내려갈 때는 내려갔었을 때 대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실생활의 명언이 또 있습니다. 환자가 또 환자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 몸이 아픕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초반에 당연히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그리고 음주와 담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환자가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등장을 다시 하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떡하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기본기 있는 패턴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기본기 있는 패턴을 왜 자주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 기본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사람이 기쁘면서 자기 사리사욕 다 채워가면서 그렇게 여기 이 시장이 호락호락하게 돈 벌어 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환자가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상황이 끝난 시점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또 나중에 또 나타나겠죠.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진작에 생활습관을 고쳤으면 되었겠죠. 또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형태에서도 연달아 시장의 악재 추이가 생각보다는 ETF에 나오는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지금에 있는 이런 요소들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도하는 애가 GBTC, IBIT 이런 쪽에서 좀 나와버리는 형태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다른 형태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대부분 이 기나긴 패턴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도 이 꽉 깨물고 지나온 과정을 다 역경을 다 견뎌내봐야지 성공할 때 더 뿌듯하고 더 보람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나온 그런 역경을 뛰어넘고 보게 되면 뭐 학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또 멍청한 짓을 또 한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을 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려울 때도 힘들더라도 그냥 지켜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그래야 한 단계 더 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는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 하면 사기꾼이고요. 이제 자기한테 그나마 도움이 돼.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을 챙기고 아끼고 그만큼 더 이 사람은 정말로 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